3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다. 청첩장을 주기 위해 오랜만에 만난 친구 C.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찬양팀을 하기도 해서 꽤나 친하게 지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 갔다가 서로 할 거 없어서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도 있다. 잘 지내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삶이 바빠서 잘 못 만나다가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 이 친구와의 마지막 기억이 참 재밌는 게 2022년 남영역 쪽에서 둘이 만났다. 엉터리 생고기에서 무한리필 고기에 소주 한 잔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역전 할머니 맥주로 2차를 갔다. 그 친구는 이미 꽤나 술을 마셔서였을까? 은근하게 자기의 외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해한다.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한 잔 한 잔 알코올을 저장해왔던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술자리에서 뻔한 흔한 여자 이야기 정도는 즐거운 안주거리였다. 허나 흥이 평소보다 오른 친구는 화장실을 간다면서 다른 테이블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어째서 저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지? 화장실을 착각했나? 사실 저 친구가 화장실을 실수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보다 더 전 친구 C와 S, 나 이렇게 셋이서 C의 집에서 밤새 놀고 있을 때였다. 그의 집에 가기 전 영화 조커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C의 집에 가서 다크나이트를 보기로 했었다. 여러 맥주들과 팝콘들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다. C의 집에는 잘생긴 리트리버도 있었다.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강아지를 쓰다듬는 행복한 밤을 보낸 채 우리는 이른 새벽 C의 방에서 잠을 청하였다. 나와 S는 침대에서 잠을 잤고 C는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렸다. 인간은 자고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졸졸졸. 그렇게 크지 않은 물소리였지만 나와 S는 숙취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벌떡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았다. C는 벽을 보고 서 있었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 방에는 수도꼭지나 수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이 흐르고 있었다. 꽤나 세차게. 순간 나와 S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상황에서 뭐지? 보이는 그대로를 인지하였지만 이건 꿈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채 다시금 잠을 청했다. 다음날 늦은 아침 C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호방하신 성격의 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우리의 안부를 물으셨다. 허나 평소보다 습한 방의 상태를 의문을 갖게 되신 어머니는 당혹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 의문의 노란 자국이 무엇이냐며 날카롭게 질문하였다. 어안이 벙벙한 나와 S는 우리가 몇 시간 전 본 것이 왜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움과 내가 꿈이라고 인지한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인 인지부조화,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 20대 중반에 술 먹고 방에다 소변을 지렸다는 것을 감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 등의 여러 생각들이 복잡한 과정으로 코딩되어 이어가던 중 친구 C가 의연하게 대답했다. 밤에 체리가 그랬어. 그 잘생긴 리트리버는 영문도 모른 채 큰 꾸중을 듣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에 나는 C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화장실이 아닌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 조금은 불안하였다. 허나 그는 확신을 갖춘 걸음걸이를 보여주며
화사하게 생긴 두 명의 여성이 있는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내심 안심했다. 몇 차례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친구는 아쉬운 표정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게 출동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아쉽게도 나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아니라서 의무적으로 출동할 이유는 없었다. 그 친구는 나의 기를 살려주기 시작했다. 하경아, 너는 잘생기고 말도 잘하잖아. 너가 가면 분명 꼬실 수 있어.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마셨구나 싶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고 그는 1시간 남짓되는 짧은 술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을 3번 방문하였고 소득 없이 쓸쓸히 돌아왔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는 그 술집을 나갔고 상황이 오묘해지자 나는 귀가를 하고 싶었지만 이 녀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체형이 아니다. 해병대 출신 인자강 근육맨 씨는 나를 붙잡고 지하에 있는 쓸데없이 비싼 술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는 온갖 추태를 보이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며 진상을 부렸다. 그리고 내게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왜 헌팅을 하지 않았어? 나는 정중히 사과를 하며 내가 헌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씨야, 너가 나보다 잘생겼는데 너가 까였으면 나도 까이지. 그랬더니 그 새끼는 자켓을 벗고 나와보라더니 반팔 티셔츠만 입은 채로 두꺼운 팔뚝을 보이며 내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이야기했다. 하경아, 나 외로워. 나를 이해해줘. 참 가슴이 아팠다. 가슴을 맞았기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그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또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상당히 당황하였고 쓸데없이 비싼 술 2잔을 먹고 3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 다음날 C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자켓을 잃어버렸다며 혹시 어제 우리가 갔던 술집이 어딘지를 물어보았다. 다행히 내게 결제 내역이 있어 그 친구의 옷을 찾았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랬던 그 녀석이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전해주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기뻤다. 탕수육과 덮밥을 맛있게 먹었다. 그 다음날 친구 Y를 만났다. 허나 한 명의 여성도 동행하였는데 바로 Y가 짝사랑하는 친구. 그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여성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자랑하기 시작하였다. Y씨는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녀와의 간단한 연락과 식사 등에 손자 이름까지 지어놓은 상태였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역까지 배웅한 채 나랑 Y는 하염없이 걸었다. 골키퍼 없다고 골 안 들어가냐는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안다. 남녀 관계는 축구가 아니라는 것을. Y는 그녀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와 추억들을 내게 전해주었고 그것을 들으며 오랜만에 설레해하는 내 친구를 보며 나 또한 기분이 야릇하게 좋아졌었다. 멋진 남자가 되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는 무릇 풋풋한 이야기들로 서로의 감정을 발달시켰지만 떡줄 놈은 생각도 없이 우리끼리 콩고물이나 빻고 있었다. 마음이란 게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물며 나 혼자 이런데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감히 어찌 기대할 수 있을까? 떠나가는 것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다가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몇 년째 묵혀둔 가사이지만 더 이상의 살을 붙이지 못하는 내용이다. 허나 분명한 건 바람처럼 찾아오고 빛처럼 씻겨 내려가는 게 인연이다. 노력으로 붙잡는 건 아집이기에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 한다. 외로운 사람은 매력이 없다.
외로운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지 않을까? 아님 말고.